자, 원의 현. 자, 원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현의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이라는 단어는 아실 테고, 이제 현이라는 단어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었죠. 지금 여러분 교과 이번 시험 범위에도 있는 표현이죠.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선 따라서, 선분 따라서 이었을 때 그 선분을 보통 우리가 현이라고 부르는데, 원의 중심에서 이 현 쪽으로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그 현이 그 원의 반지름에 의해서 수직이등분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이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현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A라고 부르고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이게 원의 이제 중심 O라고 하고, 원의 중심에서 이 현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는 얘기죠. 90도로 만나도록.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여기는 이 길이와 여기는 이 길이는 서로 같으며, 네, 이게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왜 같아지냐는 거죠. 같아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과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합동 조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SAS도 되고요. 뭐 RHS도 되고 뭐 다 됩니다. 일단 뭐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RHS겠죠. 여기 있는 삼각형의 수직, 여기 있는 삼각형의 수직으로 내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수직. 그 다음에 직각에 바라보는 빗변 길이가 이 원의 각각 반지름 길이로 그 길이가 같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이 선분의 길이는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변이기 때문에 직각 하나, 직각에 바라보는 빗변 하나, 나머지 한 변 하나, 이렇게 RHS 합동이 성립해요. 그럼에 따라서 남아있는 증명되지 않았던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서로 같다가 증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또 이제 표현은 원의 중심에서 현으로 수선을 내리면 그 현은 수직 이등분 된다라고 표현되고, 반대로도 이제 설명합니다. 반대로 원에 이제 현이 있고 현에서 수선을 올리게 되면 수직 이등분선을 올리면 그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 O를 반드시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자, 우리 그림에서 AB는 현이고 그 다음에 AB와 OC가 수직으로 만나죠? 그럼 아까 배운 대로 원의 중심에서 이 현 쪽으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 수선에 의해서 이 현은 2등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반 나눠져요. 그럼 이 길이가 6이면 이 길이도 이제 6이 되겠죠. 그럼 남은 건 이제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봐야 되는데, 저 삼각형을 바깥에 끌어내서 그려보면 여기 있는 길이가 원의 반지름 길이 x가 되겠죠. 이 문제는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여기 있는 길이는 6이 되겠네요. 이게 수직이고, 그럼 여기 있는 길이를 뭐라 쓸 수 있냐면 이게 반지름 x면 이쪽도 반지름 x가 되겠죠. 똑같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근데 이 길이는 반지름에서 3을 뺀 길이니까 x-3이 되겠네요. 자, 이제부터는 피타고라스입니다.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길이 x를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 x-3 전체를 제곱한 값에다가 6을 제곱한 값과 같다 하죠. 그럼 얘는 x제곱이 되고, 이건 곱셈 공식이죠. 두 개를 뺀 것의 제곱은 앞에 그 제곱.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3x인데 거기에 2배 마이너스 6x, 끝에 그 제곱 플러스 9, 6의 제곱 36까지. 얘랑 지워지고 넘어가면 6x, 이거 합치면 45인가요? 네. 따라서 x는 6분의 45, 이거 3을 약분하면 2분의 15. 네, 잘했네요. 나 비슷한 내용이죠. 현의 길이. 이번에는 뭐냐면 원이 하나 있고 그 원 내부에 두 개의 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 두 개의 현이 그어져 있다고 칩시다. 근데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거리를 잡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게 거리가 아니죠. 이것도 거리가 아니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야 보통 우리가 이걸 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하는 이 길이. 얘도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수직으로 만났을 때 이 길이. 근데 원의 중심에서 두 현에 이르는 거리가 만약 서로 같다면 그때는 이게 A, 얘가 B, 얘가 C, 얘가 D일 때 이 현의 길이도 서로 같아진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만큼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만큼의 직각삼각형을.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만큼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근데 아직은 알려진 것만 써야 되겠죠? 지금 알려진 거는 원의 중심에서 이쪽 현까지 이 거리가 일단 같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두 삼각형은 다시 무슨 합당이 되냐면 RHS가 성립하죠. 여기 직각 보이네요? 그 다음에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길이. 이거 원의 반지름으로 같겠죠. 얘랑 반지름으로 같다. 그리고 나머지 한 변 길이는 조건상 중심에서 두 현까지 거리 같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직각, 빗변, 나머지 한 변 RHS가 성립한다. 그럼에 따라 증명하지 못했던 이 변 길이와 이 변 길이도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합동의 조건 따라서.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앞쪽에서 좀 전 앞쪽 페이지 배웠던 그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현 AB까지 수선을 그으면 그 수선에 의해서 이 현은 2등분 되죠. 그럼 이 길이가 동그라미면 이 길이도 동그라미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중심에서 현 CD까지 수선을 그으면 그 수선에 의해서 현 CD는 2등분 된다. 여기가 동그라미면 얘도 동그라미. 그럼 얘는 동그라미 2개. 얘 동그라미 2개. 얘도 동그라미 2개. 따라서 현의 길이 자체가 같아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럼 반대 개념도 똑같아요. 지금 이 개념은 순서대로 해보면 중심에서 두 현까지 거리를 쟀더니 그 현까지 거리가 같은 거죠. 그러면 그 현의 길이도 같다라는 표현이었고 이번엔 반대로 해보면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가 알고 보니까 서로 같더라는 얘기죠. 같은 길이에요.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이르는 거리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알고 보니 같은 길이다.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의 역으로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성립한다는 뜻이죠. 자, 문제가 이것도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3-1번만 해볼까요? 지금. 자, 원의 접선 길이. 접선의 길이라는 게 이제 접선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죠. 원과 직선이 만나는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 중에 하나냐면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원이 있고요. 직선을 긋다 보니까 직선이 원과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겠죠. 혹은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다 보면 원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원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이랬을 때 만나지 않을 때는 따로 이 직선의 이름을 정하진 않아요. 그냥 직선이라고 말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을 통과하되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을 할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도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할은 가른다고 할 때 그 할자예요. 왜 일본 그런 단어 들어봤나요? 일본 사무라이들이나 뭐 일본 예전의 사람들 중에 왜 자기가 억울한 일이나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자살할 때 이렇게 배를 가르잖아요. 몰라요? 모르는구나. 네, 그런 거 있어요. 그걸 할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복 자살 뭐 이랬다. 이게 좀 무서운 단어긴 한데. 네. 그때 그 할자가 배를 가른다는 뜻이에요. 할복, 배를 가른다. 할선, 원을 가른다라는 뜻이라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을 할선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건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진짜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원과 직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이름을 보통은 접선이라고 부르죠. 이 접자는 보통 한 점에서 만날 때 접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때 만나는 이 점이 접점입니다. 접점. 이 접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 이건 수능에도 이 접선에 대한 개념 문제는 매번 출제되고 매번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접선의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분적분 들어봤죠? 어디선가 미분적분에서 하나 들어봤잖아요? 이 접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미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접선이 미분이 수능에 안 나오지 않잖아요.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접선도 수능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근데 미분할 때만 접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형 자체가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날 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접선은 상당히 중요한 선인데 그 중에 원 밖에서 이 원 쪽으로 접선을 그어요.
그럼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냐면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접선 하나를 그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접선 하나를 그을 수 있어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항상 2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 쪽으로 접선을 그은다고? 항상 2개. 근데 그 2개 중에 이 부분 있죠? 그 점에서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접점까지, 그 점에서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접점까지, 이 접점까지 길이를 수학적으로 접선의 길이라고 불러요. 요 길이만. 원래 접선은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 길이를 정리할 수는 없거든요. 무한히 길잖아. 근데 관용적 표현으로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접점까지 길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선의 길이라 부른다. 근데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이 접점까지 선을 긋다 보면 이 접선의 길이를 2개 만들 수 있는데 이 2개 접선 길이가 결론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이건 왜 같습니까? 원의 중심에서 원 밖에 있는 한 점 P랑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반지름과 접점에서 만나도록 그럼 배웠잖아요? 원의 중심과 원 밖에 있는 한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고 이 접선과 반지름은 중1 때 배웠었습니다. 수직으로 만난다고. 이렇게 만나요. 그럼 위아래 두 삼각형이 합동이 성립하는데 합동 조건은 직각이 보이죠? 그 다음에 직각이 바라보는 빗변. 둘이 같은 변이잖아요. 공통변이니까 당연히 접선의 길이,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는 같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삼각형의 이 길이와 삼각형 OPB의 이 길이가 서로 같더라. 이유는 원의 반지름으로 그 길이 같아지죠. RHS예요. 그러므로 증명되지 못했던 이 변 길이, 얘랑 같은 지름 확인이 안 됐었는데 합동이 되다 보니까 여기랑 대응변이 여기이므로 두 변의 길이는 이게 같겠구나. 쓰고 나서 보니까 이거 접선의 길인데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에 있는 접선으로 2개 접점으로 접선을 긋다 보면 그 접선의 길이는 RHS 합동 조건에 따라 서로 그 길이가 같아진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렇고요. 또 참고로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각이 X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각은 얼마일까요? 180-X입니다. 180에서 X를 뺀 각. 이유는 이게 사각형이거든요. APBO 얘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360인데 얘네들이 90이니까 360에서 180을 빼내게 되면 180 남으니까 여기 마주보는 두 대각을 합치게 되면 그 합이 항상 180일 수밖에 없어서 이쪽 각 X면 나머지 각은 180에서 X를 뺀 각이 된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나를 조금 일찍 보내줘야 돼서 오늘은 죄송한데 승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는데 워낙 중요한 공식이니까 한 번 더 하는 것도 있고 더불어 지금 배우는 거가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죠. 여기 지금 색깔 표시되어 있는데 AD와 AF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 그 접점까지 길이니까 접선의 길이로 같아지고 BD, BE 같고 그 다음에 CE, CF 같다라는 표현이었고 그 다음 이 삼각형 ABC의 둘레 이 ABC의 둘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A 이만큼 A죠? BC 길이 그 다음에 CA가 B 그 다음에 AB가 C 이 세 변을 더하는 것과 같고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X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 Y면 이쪽도 Y가 되고 여기가 Z면 색깔이 맞네. 이게 Z면 이거 Z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변을 더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X가 2개, Y가 2개, Z가 2개 이렇게 덧셈 된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렇게도 설명이 된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했었던 거죠. 중2 때 이 삼각형 내접원이 그려져 있고 내접원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잘라내서 이런 식으로 잘라내서 이 삼각형에다가 그다음 이 삼각형을 합치면 전체 삼각형 넓이가 나오죠. 근데 이 각각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는 밑변이 C가 되고 높이가 내접원 반지름인 R이 되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R
2분의 1 RC, 얘는 2분의 1 RA, 얘는 2분의 1 BR, RB. 얘네 셋을 더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2분의 1R, 그 다음에 2분의 1R, 2분의 1R이 겹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 셋 다 더하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를 적용하는 거죠. 분배 법칙. 2분의 1R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남아있는 것 A, B, C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랬었네요. 이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패턴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세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운 거고. 그 다음은 최근에 배운 게 이거였죠.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최근 얼마 전에 그 삼각 비할 때 이제 이런 걸 배웠었죠. 거기다가 이제 내접원 넓이까지, 내접원을 통한 넓이를 구하는 방식까지 해서 총 지금까지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을 세 가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로 또 배우겠지만 일단은 세 가지. 거기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세변 길이 합은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2X 플러스 Y 플러스 Z가 같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2 약분된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건 내접원 반지름에다가 이거 하나씩 길이, 여기 접선의 길이 하나, 이쪽 접선 길이 하나, 이쪽 접선 길이 하나를 곱해도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 공식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냥 이 식을 약간 변형했을 뿐이고 실제는 이 공식이 훨씬 더 의미를 갖고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여기 책에는 없는데 4번에서 하나 써놓을까요? 4번, 책 옆에다가 4번 해서 만약에 저기는 X 있죠? 여기 X. X를 구하시오. 그러면 X를 구하는 공식이 X가 어디냐면 여기가 X거든요. 이만큼이 X입니다.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죠. 저 X의 길이를 구하시오. X 말고 물론 Y나 Z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예를 든 거니까. X를 구하시오. 그러면 계산법은 이래요. 공식상. 여기 있는 X를 직접 포함하는 변, 삼각형 세 변 중에 X를 직접 포함하는 변이 B와 C죠. 그 직접 X를 포함하는 두 변의 길이는 더하고 X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한 변 길이 A를 뺀 다음에 X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2로 나누게 되면 X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공식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하면 요 위에 있는 길이가 X잖아요? 그럼 여기 아래 파란색으로 남아있는 이 길이는 C-X가 돼요. 그럼 요 위에 있는 길이 X면 이쪽은 B-X가 남겠죠? 다음 원 밖에 있는 한 점 B에서 이쪽 D까지, 이쪽 F까지 접선의 길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쪽이 C-X면 이쪽도 C-X가 되고 같은 구조로 얘도 B-X가 되죠. 따라서 요 왼쪽에 있는 C-X라는 변과 오른쪽에 있는 B-X라는 변을 더하게 되면 아랫변 전체 길이인 A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X를 구하는 거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X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일단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B 더하기 C는 A가 되고 넘긴 다음에 양변 2로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정확히 이 값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외우는 패턴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X를 포함하는 양변 길이는 더해주고 X를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저 X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간단한 연습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 원이 하나 있고 원을 둘러싸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의 이변 길이를 6, 이변 길이를 10, 이변 길이를 12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여기는 이 길이 어느 쪽도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걸 X로 잡으시고 얘도 X로 잡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구하는 방식은 X를 직접 포함하는 X값 구하는 거죠. X를 직접 포함하는 두 개 변 6과 12 X를 직접 포함하고 있죠. 걔네들은 더하고 직접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을 뺀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16에서 12를 빼면 4가 남죠. 4를 2로 나누면 2가 돼요. 그럼 이 길이가 2가 되면 이 길이는 4가 되고 이 길이는 8이 되고 이 길이가 8이면 여기도 8이 되고 이 길이 3이면 얘도 4가 돼서 얘네들이 더하면 이렇게 12가 만들어진다는 표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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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가 만들어진다
근데 선생님 이거를 왜 따로 설명드리냐면 이렇게 해도 되죠,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옮겨 다니면서 약간의 식만, 엄청나게 많은 식도 아니고 약간의 식만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 공식을 외워야 됩니까? 라면 굳이라고 말하시면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 없는데 이거 선생님이 왜 이거를 따로 써드렸냐면 선생님들마다 말은 다르겠지만 나는 이게 꽤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중에 고등학교 그 삼각함수 관련된 혹은 뭐 극한이라든지 다른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저렇게 굉장히 복잡한 도형 안에서 이 접선에 관련된 문제, 원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그 접선에 관련된 문제가 정말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근데 이랬을 때 이 변길이가 지금은 간단한 숫자들이니까 빼고 더하고 하면 이거겠지라고 쉽게 되는데 나중에는 여기 있는 변길이가 매우 복잡한 수학적 관계식을 가지고 숫자가 아니고 관계식, 엄청 힘든 복잡한 관계식을 가지고 이게 하나씩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때마다 이거를 다시 얘랑 계산하고 이 복잡한 식끼리 또 계산하고 더해주고 이러다 보면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계산도 많이 복잡해지며 일단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이런 걸 알아두면 그 과정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여러분 선배들도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잘 써먹으니까 알아두시면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써드렸고요. 자, 그러면 네, 필수예제 5번만 해볼까요? 나머지는 쉬워 보이니까. 네, 필수예제 5번 해보세요.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이거는 좀 전에 배웠던 그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그 개념이에요.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를 더한 거는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를 더한 거 같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원 밖에 있는 점에서 P까지 길이를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원 밖에 있는 점 A에서 S까지 길이도 1번이 되겠죠. 같은 개념으로 이게 2번이면 얘도 2번이 되고 얘가 3번이면 얘도 3번이 되고 이게 4번이면 얘도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러다 보니까 A, B 길이에다가 CD 길이를 더한 값은 1, 2, 3, 4를 다 더한 길이에요. 근데 AD 길이에다가 마주보는 선분인 BC 길이를 더해도 얘도 1, 2, 3, 4를 더한 결과가 같아져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단어의, 이 도형의 이름을 정하는데 이 사각형이 내부에 원을 포함하고 있죠. 그럼 안에 있는 원은 내접 원이에요. 안에서 접하는 거니까. 근데 바깥에 있는 이 도형 그럼 반대로 외부에서 이 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외접 사각형이라고 불러요. 얘는 내접 원. 그럼 외접 사각형의 성질은 사각형의 내변이 모두 다 원의 접선의 형태로 만나야 됩니다. 선분 AB도 한 점, 선분 BC도, 선분 CD도, 선분 DA도 모두 원 한 점에서 만나는 저랬을 때 외접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외접 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 길이 합은 나머지 두 쌍이 아니고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 길이 합은 나머지 한 쌍의 대변 길이 합과 같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게 색칠을 한 것처럼 AB와 CD를 더한 값은 나머지 마주보는 두 선분의 길이인 AD랑 BC 길이를 합친 것과 같다. 개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필수예제 6번과 필수예제 7번 한번 해봅시다. 답은 얼마인가요, 이 문제? 6? 네, 동의하세요? 네. 뭐 설명을 이랬었죠? 이것도 피타고라스 숫자이기 때문에 3, 4, 5 여기 3이 될 테고 이변 길이 구하는 문제죠. X. 나는 어디를 보냐면 이 사각형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럼 내부에 원이 있고 사각형의 모든 변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사각형은 외접 사각형이 되고 외접 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이 길이가 X-3이겠죠? X3을 뺐으니까 이 길이는 4가 되고요. 이 길이 나와 있죠? 5라고. 그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을 합친 값은 나머지 두 쌍의 대변을 합친 것과 같다. 그래서 2x는 12가 되므로 따라서 x는 6이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